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열고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최혜병 특검법 상정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이 상당히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최혜병 어머니께서 편지를 또 공개를 하셨는데 이제 일주기 다가오고 있는데 수사 진전도 없고 이제 좀 엄마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깝다 이런 공개 서한도 좀 내셨더라고요. 이 속도 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아마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최혜병 사망 사건 자체는 남김없이 원인 규명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다 규명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식으로 특검법을 법사위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하면 그러면은 또 아마 대통령은 제2요구권으로 응대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여야 간의 접점을 찾아서 이 문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은 21대보다도 더 강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21대 때 제출했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합니다.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것 때문에 제가 노상 말씀드리지만 고발인이 누가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검사나 수사관을 고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여러 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자, 22대에 와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1명, 비교섭 단체가 1명 이렇게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거야말로 고발인이 누가 수사할지 주체를 정하는 그런 모순점이 더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상당히 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가까운 조항들도 들어가 있어요. 3일 안에 특별검사 임명을 안 하면 2사람의 특검 후보 중에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조항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아마 또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상설특검을 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설특검을 해서 대통령의 제2요구 대상이 아니고 대신에 중립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런 방식을 취해서 진실규명에 가까이 가든가 아니면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믿고 기다려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밀어붙이식으로 가면은 국회는 계속 파행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일단 송 변호사님 말대로 민주당의 이번에 22대에 낸 특검 법안은 좀 너무 나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변협이 추천해서 어떤 풀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했는데 그 풀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야권 추천. 그러니까 야권 추천 2명이라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변협이 추천한 거에서 2명을 추리는 건데 이분이 귀찮으니까 그냥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연장자가 한다 특검을 그것도 제가 들어봤을 때 상당히 생소합니다. 근데 저는 좀 너무 무리하게 이분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조항들이 너무 무리하게 가서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일부 또 지금 송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걸 잘 협의해서 특검 간다?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을 거여서 그냥 시간만 끄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법을 가는 건 맞는데 뭐 그 속도나 그다음에 형태에 있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너무 무리하게끔만 안 보이면 국민 여론이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최상병의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박정훈 대령이 기소당해 있잖아요. 정의로운 군인이 기소당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민심을 얻고 가는데 너무 앞에 나갔다는 느낌은 몇몇 조항 때문에 들고 근데 특검 자체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나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작년 8월 2일 날 세 차례나 장관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전혀 협조하지 않고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진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권에서는 정당성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라기보다는 이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제 전체회의 열고 김현 의원 야당 간사로 선임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방송3법, 이 방송3법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방송3법, 민생애국지원금법, 전세사기특별법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다 법 통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지금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 여야가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가 데드락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행정 권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지금 입법 권력은 확실하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뭐 통법위식으로, 법사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통법위가 된 상황입니다. 통법위식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응대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금 그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잠탈하는 소지가 있는 위헌적인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또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전세 사기 특별법 전부 이제 그 제2요구권 행사했던 법률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강해지거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지금 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원구성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놓고 또 이걸 밀어붙일 식으로 가겠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제2요구돼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왜 법사위에서 60일 들고 있는 것조차 못 기다려서 법사위원장조차 양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제2요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데드락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입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가, 아니면은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법안이 되돌아오는 모습을 자꾸 연출함으로써 어떤 그 반대라고 하는 동력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인가. 저는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젠 다수당이 됐고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갖고 있으면 결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어떤 결실을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 대통령이 자꾸 거부해서 막히니까 우린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알리바이를 얻어내고 쌓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뭐 양쪽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그 부담을 껴안는 건데 어디가 더 부담될 거냐? 일단 저는 이제 정부 여당이, 물론 민주당도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이 훨씬 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국정을 끌고 가는 가장 1번 주체예요. 물론 의회도 중요하지만 국정을 실제 끌고 가는 거는 정부 여당인데, 입법부와 협치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더 설득을 해야 되냐, 누가 더 협치를 주장해야 되냐, 그거는 정부 여당이거든요. 그러면 2022년부터 27년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 이거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고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민주당이 성공했냐가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냐 가 여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판은 민심에서는 좀 더 뭐 양측 지지층은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 것이고, 중도층에서 볼 때는 정부와 대통령 여당이 좀 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강대강으로 가면 민주당은 이제 앞서 말한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을 좀 더 부각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어차피 예를 들어 특검법이다, 제2 오는 건 뭐 당연히 아무리 옆에다 꽃무늬 치장을 해도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8표의 이탈표를 어떻게 되냐. 강대강으로 가면 아마 8표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은 그냥 협치하다가 특검법 가느니 그냥 강대강으로, 국정은 뭐 모르겠고 그건 나중에 잘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특검법은 방어하기는 좀 더 쉬워질 거예요. 똑같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대강으로만 너무 가는 게 거의 100%, 뭐 99% 거부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특검법 같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강대강으로 해서 제2를, 그러면 제2요구권에 대해서 제2했을 때 이게 가결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양쪽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제2요구권하고 다시 거기서 부결되면, 그러면 이게 국정의 민심을 얻을 수 있냐? 쉽지 않겠죠. 지지율이 10%로 떨어지겠죠. 그럼 국정 운영 동력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근데 대통령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어차피 국민들이 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그냥 본인 마음대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가 이제 결국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 전략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이렇게 상임위 이제 보이콧하고 본회의 보이콧하고 얘기 나오는 거, 뭐 특위를 가동해서 시행령 정치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속 보이콧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언제까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안 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밀어붙이식으로 국회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이 국회 파행의 원인은 민주당이 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확립된 헌정 관행을 깼습니다. 법사위는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는 당에서 맡음으로써 1당과 2당 간에
또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그런 어떤 국회 구성의 최소한의 원리가 지금 2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운영위는 여당의 영역이기 때문에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1988년 이래 헌정 관행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자,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를 독주하고 독자적으로만 운영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의회 독재를 시도를 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입법적인 결과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원내 전략 때문에 어떤 시행령을 이용한 그 국정 운영 그리고 또 제2요건 행사 이런 것까지 다 결부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과거의 헌정 관행을 그동안 확립된 헌정 관행을 일부라도 좀 존중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냈던 그 협상안이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만 받고 운영위 과방위는 양보하겠다. 뭐 지금 천하람 의원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아젠다와 결부지어서 그런 비슷한 안을 내기도 했던데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실마리가 풀리고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법사위 내주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석수가 많이 높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도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법사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여러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 대통령 권력 눈치 보기다. 야당 대표만 수사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탈탈 털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에 대한 견제 장치로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운영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앞서 송 변호사님이 과거에 이제 관행을 얘기하셨는데 뭐 협치 이게 사실 좋고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 시스템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 뭐 꽤 오래 전부터 뭐 최소한 4, 5년 전부터 바뀐 것 같고 이미 21대 때도 전반기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년 동안은 야당이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리더들이 중진들이 서로 협치를 해갈 때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도 남발되고 있고 사실 민주당의 단독 통과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그런 관련이 약간 깨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는 그냥 서로 견제를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운영위를 계속 여당이 맡았다고 하는데 저는 과거부터 왜 운영위를 여당이 맡고 있지? 국회법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생각하면 사실은 야당이 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사실 제일 권력이 세잖아요. 뭐 국회가 뭐 입법도 있고 뭐 예산 기능, 예산을 승인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정부에 대한 견제라고 보면 사실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가 제일 중요해서 이거는 운영위를 여당이 가져가는 관행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가져가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그 운영위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법사위라도 달라고 하는데 단칼에 잘라버렸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아까 2020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1년 동안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었죠. 21대 전반기에. 그걸 1년 뒤에 원구성을 다시 협상해서 되돌려주면서 국회법을 개정했잖아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들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반으로 단축했어요. 그거를 바터를 해서 결국에는 그 법사위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랬는데 그 법사위는 도로 빼앗아가고 법사위에서 계류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로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뭐 일부 상임위는 조국혁신당과 합쳐야 되겠지만 5분의 3 이상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법안도 60일이 넘어가면 다 직회부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60일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원장 마저 주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랬을 적에는 그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검찰에 대한 압박 또 법원에 대한 압박 나아가서 탄핵 소추를 할 적에 뭐 검사 탄핵이든 법관 탄핵이든 이런 걸 할 적에 그 탄핵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타협책을 찾고 민주당이 정치와 재판은 분리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송 변호사님 지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법사위가 예전보다 기능이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5분의 3을 넘기 때문에 뭐 안건 조정에도 무력화될 수 있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의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브레이크 기능, 상원 기능을 했던 법사위 기능은 많이 희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검찰의 문제인데 그러면 야당 대표가 방탄을 위해서 법사를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
또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이걸 누가 견제해야 되는 거. 그 둘 중에 그러니까 방탄이냐 아니면 검찰을 견제하는 거냐. 이걸 봤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방탄보다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방탄이라고 얘기했지만 여사의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도 총장이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문제죠. 왜 권력을 누가 힘을 갖고 있냐를 봤을 때는 야당 대표보다는 대통령이 정말 몇십 배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견제할 거냐, 방탄을 막을 거냐,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거냐, 그럼 후자가 훨씬 세죠. 중요한 일이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검찰총장이 눈치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